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 카메라 가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뭐 어떤 카메라 가방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대체적으로 카메라 가방이라면은 크게 디자인이 몇 가지로 딱 나눠져 있죠. 이 디자인별로 각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씩 다 써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내가 딱 원하는 거를 딱 사면 좋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타입의 이제 디자인을 선택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정도의 장단점을 알고 어떤 카메라 가방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디자인은 그러니까는 이 모양적으로 뭐 가죽이네 뭐 천이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사이드로 매는 거냐 아니면 백팩으로 이렇게 매는 거냐 끌고 다니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사서 이제 다 들고 다녀보고 한 제 경험에 바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이 뭐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건 아니죠. 이 카메라 가방만큼 사람들의 취향을 많이 타는 그런 장비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그 카메라 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가방 하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딱딱한 하드 케이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약간 물렁물렁한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드 케이스가 옛날에 이제 펠리컨이라는 브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일 거예요. 그때도 사가지고 들고 다녀보고 제가 두 번 다시는 이 하드 케이스에 손을 대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번들로 나와 있는 이런 하드 케이스가 이제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거를 제가 뭐 촬영할 때 그 웬만하면은 들고 나가지가 않아요. 이게 물론 큰 것도 있어요. 큰 것도 있고 뭐 백팩이냐 뭐 사이드백이냐 여러 가지 뭐 끌고 다니는 거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하드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내 장비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할 거냐 그 문제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하드 케이스가 짱입니다. 이거보다 뭐 더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죠. 물론 브랜드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알루미늄이냐 아니면은 뭐 강화 플라스틱이냐 뭐 이런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물렁물렁한 이런 가방들 있죠.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소프트 가방들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장비를 잘 보호해 주는 건 맞아요. 그게 유일한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이런 카메라 가방들을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맨다든지 끈다든지 이러는데 이 카메라 가방에 내가 맞아가지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멍들 때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카메라 가방에 손이 찡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하드 케이스를 절대 쓰질 않아요. 특히 멀리 이렇게 촬영을 떠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카메라 가방이 나를 공격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런 하드 케이스 제품을 사실 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이 하드 케이스보다 더 단단한지 그거를 꼭 한번 눌러보시고 그렇게 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내가 직접 들고 다니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어디 뭐 미국으로 보낸다 뭐 이런다든지 이럴 때 내 장비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는 하드 케이스가 맞죠. 그럴 때는 저도 하드 케이스에 담아서 보내겠습니다. 그 도중에 누가 손이 찡기면은 조금 죄송하지만은 아무튼 내 장비가 이제 최대로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하드 케이스를 이제 쓸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내가 이제 집에서 보관할 때 혹시 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뭐 홍수가 나가지고 꽉 찰 수도 있고 뭐 이럴 때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이런 하드 케이스를 보관용으로 쓰시는 거는 괜찮지만 말씀드렸듯이 실제 촬영에 들고 다닌다 이러면은 많은 고생을 할 거예요. 물론 뭐 직업적으로 내가 이 촬영 전문이다 이래가지고 남의 장비를 들고 다닐 때는 하드 케이스 많이 씁니다. 물론 프로 시장에 가시면은 왜냐하면은 그 내 일당보다 이 장비 값이 몇억 원씩 하니까 내 손가락은 조금 뭐 매 일주일 지나면 낫지만은 이 장비는 스스로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그런 케이스가 아닌 내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드 케이스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거는 소프트 가방이죠. 이렇게 말랑말랑한 천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소프트 가방의 이제 큰 디자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옆으로 멜 수 있는 백, 이런 백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쪽으로 매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백 디자인은
뭐 메신저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말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옆으로 매는 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 가는 가방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울로 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가방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는 뭐가 있냐 이러면은 이런 가방처럼 밑에 이제 여행용 가방처럼 바퀴가 달려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가방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가방이 있는데, 요런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이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가까이 보시면은 굉장히 큰데, 이런 가방 같은 경우에 다 넣었을 경우 30kg는 우습게 넘어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모든 장비, 그러니까 카메라, 조명, 뭐 스탠드 이런 거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들고 다니다가 보면은 어깨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방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폼 잡으려고 옆에 갖다 놨어요. 이거는 제가 산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안 버리고 계속 어디 뭐 촬영이나 이런 데 멀리 갈 때 주로 이렇게 한 가방에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가방도 들고 가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부터 가장 먼저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매는 백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기가 가장 편한 가방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매고 있으면은 카메라를 바로 꺼내 가지고 내가 촬영도 가능하고, 옆에 맨 상태에서 렌즈를 빼 가지고 끼우고 옆에 다른 렌즈를 다시 갈아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이 촬영을 하거나 렌즈를 자주 갈아 끼우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옆으로 매는 가방보다 더 편한 가방은 없어요. 그런데 단점도 분명하죠.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을 오래 쓰면은 제가 이 가방을 안 매더라도 이렇게 똑바로 쓰면은 살짝 옆으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이게 이런 가방을 너무 오래 메고 다녀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거를 이쪽을 조금 더 이렇게 치켜 들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장에서 빠르게 뭐 렌즈를 교환한다든지 내 몸과 함께 계속 다니면서 많은 장비가 아니고 뭐 렌즈 몇 개랑 이제 카메라 바디 하나 뭐 이런 정도의 가방을 이런 정도의 촬영을 할 때 저는 주로 쓰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지금 옛날 그 클럼플런가 거기에서 나온 가방인데 이게 지금 브랜드가 없어졌는지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정도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이게 이것보다 크면은 이게 옆으로 매는 가방이 너무 크면은 그 가방에 또 치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당한 크기지 않나. 왜냐하면은 풀바디, 그러니까 2470 렌즈에 후드를 씌운 상태, 거기에서 배터리팩이 부착된 DSLR급, 그러니까 바디가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들어간다는 거죠. 옆으로 가로로 눕혀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로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가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거보다 또 작은 걸 구입하시면은 이게 이 세로로 이게 카메라가 렌즈 있는 수직으로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후드를 다시 거꾸로 끼워 가지고 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꺼내 가지고 바로 촬영이 되는 게 아니고 꺼내서 이거 후드 다시 돌려 가지고 끼운다든지 아예 후드를 버린다든지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큰 거는 이제 너무 커서 치인다. 작은 거는 카메라가 너무 안 들어가서 하나 들어가고 렌즈 하나가 끝이다. 이래 가지고 불편한 게 이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들고 다니면은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가방의 장점은 촬영하기에는 가장 편한데, 단점은 너무 사람이 힘들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 써가지고 제가 이거 뭐 억지로 그냥 야매로 이렇게 끈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매로 만들었는데, 아무튼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할 때 간단한 스케치 작업이나 요런 거 할 때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백팩으로 매는 가방은 어떠냐 이러면은 이렇게 백팩으로 매는 가방은 장비를 이동할 때 굉장히 좋아요. 장비를 많은 거를 멜 수가 있고 많은 장비를 여기다 다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이걸 찍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 가방을 꺼내 가지고 바닥에 놓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 이 밑에 카메라를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고 이거를 꺼내 가지고
카메라를 꺼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바닥이 완전히 젖었거나 이게 그 물이 내과예요, 내과. 그러면은 카메라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없어진 브랜드예요. 카타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10,000%로 넘어갔죠, 이 브랜드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진 않고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냥 주장창 그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10,000% 가방은 제가 별로 안 사요. 아무튼 이건 카타 시절에 이런 디자인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조금 보완한 건데, 어떻게 했냐 이러면은 한쪽만 꺼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카메라 가방이. 그럼 이 상태에서 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장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이게 장점인데, 실제로 써보면은 여기에 렌즈들 막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훅 하잖아요. 그러면은 렌즈 후두둑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그 박살나는 그런 케이스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아주 안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아무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등으로 매는 가방은 제가 촬영을 다닐 때 바로 카메라 렌즈를 교환을 한다든지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보다는 확실히 불편해요. 대신에 양쪽에 이렇게 끈이 있으니까는 내가 어디 뭐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 멀리 가가지고 내가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 가방이 옆으로 매는 것보다 훨씬 더 피로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매는 이런 백팩형 카메라, 이런 백팩형 카메라 가방의 장점은 많은 장비를 피로도가 적게 그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다. 단점은 촬영할 때 그렇게 편하지 않다. 이거를 항상 풀렀다가 그러면 맸다가 이거를 뺐다가 다시 이렇게 걸고 이러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여행용으로 나온 이런 가방이 있어요. 이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러면은 무엇보다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죠.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쓰는 캐리어 끌듯이 그냥 끌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그 매는 것보다는 피로도가 아주 적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한 20kg 넣어도 이거를 끌고 다닐 수만 있으면은 훨씬 더 편리하죠. 단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이게 그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도로가 아니고 오프로드다, 흙바닥이다, 뭐 자갈밭이다 이러면은 이거를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들고 20kg 뭐 30kg짜리 들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한쪽 팔이 빠질 것 같아요. 물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열면은 이게 그 카메라 가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끈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울러매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매고 다닐 수 있게 디자인은 되어 있지만 이게 가방 매는 게 이렇게 원래 백팩으로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훨씬 불편해요. 불편해가지고 이게 비상용으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기능을 많이 넣다가 보니까는 카메라 가방이 부피가 커지고 쓸데없는 무게가 늘어나는 그런 단점도 있죠. 물론 이 가방만의 그거는 이제 특징이고, 이런 가방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이러면은 촬영을 갔을 때 내가 이제 촬영을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 가방을 눕혀가지고 얘를 이렇게 열어야지 돼요. 열어서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디 이동할 때 이걸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뚜껑을 닫고 지퍼를 다 채우고 이렇게 끌고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촬영을 내가 어디 가서 촬영을 할 때 가장 불편한 방법이에요. 대신에 몸의 피로도는 가장 적죠. 여러분들이 도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길이 좋은 데서 촬영할 때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가방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는 항공기 기내에 들어가는 그 사이즈에서 최대 사이즈를 사야지 돼요. 물론 미국 국적의 항공기랑 다른 국적의 항공기랑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들 그 기내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사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그 수화물로 붙여야 되는데 걔네들이 가방을 막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지기 때문에 카메라가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다니느냐 이러면은 이렇게 촬영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가지고 가는 장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갔던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로 가지고 가느냐. 그때는 제가 필요한 게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노트북, 그 다음에 조명 장비, 스탠드, 이렇게가 필요를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난관이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있는 이 지점에서 방글라데시 현장까지 모든 장비를 이동하는 이동의 문제.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날 필요한 장비를 챙겨가지고 직접 가지고 나갈 때 쓰는 가방.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들고 가야 되는 게 제 나름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가냐? 그러면은 이렇게 큰 가방 안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한 50에서 60% 정도만 들고 가요. 뭐 렌즈가 욕심이 많다고 렌즈 이것저것 챙기다가 보면은 렌즈만 여기 있는 이런 가방 이런 거 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의 렌즈만 딱 추리고 최소한의 장비만 추려서 모든 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제가 실제 촬영할 때 거기에서는 이런 바퀴 달린 것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부 막 흙바닥에 막 진창에 막 소똥에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가방 안에 이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이 가방을 다시 여기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하나랑 그 다음에 기단한 가방이 있어요. 스탠드 넣는 기단한 가방. 그거를 따로따로 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서는 나는 이 카메라랑 요런 걸 이제 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용한 이제 조수나 이제 짐꾼들한테 그 스탠드 가방이랑 조명이랑 이렇게 들고 나를 항상 따라다녀라 이렇게 하고, 나는 이 카메라 가방만 메고 안에 촬영할 게 있으면은 바로 이래갖고 스케치를 해보고 픽스한테 자 가서 섭외 이러면은 뛰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뭐 어쩌고 하고 여기 뭐 촬영을 할 수 있냐 이러면 오케이 하면은 그게 사인 보내면은 이제 짐꾼하고 저하고 자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험지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동하고 실제 촬영할 때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가방이라든지 조명용 작은 가방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이거 큰 거 하나만 다 들고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가방에 한 30kg, 40kg 넣고 짐꾼 2명을 써도 2명 다 하루 종일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작은 가방에 그 분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국내에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 특히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촬영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가방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 이런 가방을 추천을 드리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차 트렁크에다가 넣어놓고 이 가방을 열어가지고 있는 상태, 열어놓은 이 상태에서 카메라나 렌즈나 이런 거를 끼워 넣고 나머지 뭐 크게 보호가 필요 없는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렁크에다가 다시 넣어놓고 이러면은 와가지고 트렁크만 딱 열어서 카메라랑 필요한 거 꺼내고 트렁크 닫고 가서 촬영하고 와서 다시 끼워 넣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500m 반경, 500m 안으로만 촬영을 한다. 이 정도일 경우에는 이런 가방들이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그리고 촬영이 다 끝나면은 트렁크에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집으로 딱 끌고 오면은 끝이죠. 그러면은 옆에 한 손에다가 이제 스탠드 한 서너 개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는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방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가방이라든지 이런 가방은 되지만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아니면은 이런 가방도 있는데 이 가방은 트렁크에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트렁크에서 열리지가 않아요. 자, 그 웬만한 트렁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가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이즈 정도가 아주 편리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때는 다른 고민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백팩에다가 맥시멈 삼각대 1개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돼요. 이
백팩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바퀴 달린 이런 가방을 들고 몇 킬로씩 걸어서 행군을 해 보시면은 아마 두 번 다시 사진 찍으러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항상 양손이 쓸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에서 최소 삼각대 하나 정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킬로씩 갈 때는 뭐 마실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실 거 이제 넣어놓고 조금 마시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끼워놓고, 제가 은하수라든지 산을 올라갈 때는 항상 이 백팩만 가지고 갑니다. 이런 거는 죽어도 안 가져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산에 이제 뭐 이게 한 1시간 정도만 올라가면은 내가 촬영장에 도착한다. 그 정도 레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메라 하나랑 삼각대 하나 딱 이것만 들고 와가지고 오늘은 딱 하나만의 사진만 찍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갔다 와서도 다음에 또 한번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에너지가 남지. 너무 막 이런 뭐 잘못된 가방을 들고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은 아마 다시는 이제 산으로 사진 찍으러 가실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가방별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런 카메라 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 그리고 이 카메라 가방을 나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한다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은, 내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진짜 촬영만 하는 그 목적이라면은 대체로 이 범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 가방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카타라는 이스라엘 브랜드에서 걔네들이 이게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로운 컨셉의 가방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요즘 얘네들이 만프로토로 팔려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옛날에 카타 시절에 만들었던 거 많이 단종시키고 그냥 잘 나가는 것만 몇 개 만들어서 요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디자인의 카메라 가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발견을 하면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